박사님, 네. 활동하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어. 왜 이 문화예술 쪽 이런 것들이 치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좀 정신의학적으로나 좀 그런 쪽으로 좀 궁금한 거 좀 있거든요. 이거는 정신의학적으로 네.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인격이 발달하는 순서가 있어요. 네. 학교에 가면 1학년 있고 2학년 있고 3학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거나 마찬가지로 인격이 어떻게 발달돼 가는가 이거를 보면은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감성이에요. 네. 그게 이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고 그것을 대뇌에 보내고 어떻게 느끼는가 이것을 저장을 하고 예. 이제 메커니즘은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이 감성이고 네. 감성이 발달하다 보면 이성이 발달하는 거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 사람들이 연구한 거나 네. 우리나라 학자들이 연구한 거나 예.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논문들이 많아요. 네. 많은데 그걸 읽어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뭘까요? 한국인은 정서적이라는. 아, 정서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의학적으로 이렇게 내가 보는 환자한테 대입을 시켜보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민하니까. 예. 그러니까 맺히는 게 많아요. 네. 그걸 잘 풀지 못하면 이제 환자가 돼서 오는 거고 또 잘 풀어가면 그 맺힌 걸 글로 쓰면은 소설이 되잖아요. 예. 그림으로 그리면 좋은 작품이 되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성화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가장 그 안에 이제 키워드는 한국인의 어떤 그 내면적인 정서, 이것을 예술로 승화시켜서 풀어내는 하나의 툴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가 그렇다면은 보육원 애들의 정서도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예. 그런데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원한이 더 많이 맺히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풀어주는 거는 감동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예술적인 감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술적인 봉사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재능 봉사지. 뭐. 내가 갖고 네네.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보육원 애들한테 유익하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이 물질적인 게 아닐 뿐인 거지. 네. 그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꼭 보육원생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그러면. 저도 이제 학교에서 전공 수업을 해보면 이게 이제 학생들이 스킬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리터치를 해보면 정서적인 접근이나 이런 걸 풀어내는 교육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왜 제가 그런 걸 했던가라는 걸 막연했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저도 인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그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를 처음 스타트로 해서 끌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삶의 전반에서 녹아내는 게 큰 어떤 뭐 근데 이 정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물론 뭐 외국 사람도 정서가 있고 다 있어요. 네. 있기는 있는데 특히 한국 사람이 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에. 네. 그래서 우리 정신과 진단에도 보면은 진단은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해요. 네. 하나는 국제보건기구 네. WHO에서는 이제 진단 기준이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진단 기준이 있고, 예. 대체로 이 두 개를 사용해요. 네. 근데 국제적으로 할 때는 이제 세계보건기구,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사용할 때는 미국 걸 미국적인. 이렇게 하는데 그 미국 정신의학 분류에 보면은 네. 우리나라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화병이라고 화병이요? 들어봤어요? 저도 화병이 많은 것 같은데. 화병은 정서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 서양식으로 진단을 분류하자면 화병을 우울증에다가 넣을 수 있어. 근데 우울증에 넣어봐도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냥 화가 있는 게 아니라 분노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분노 반응이다. 이러면 우울증은 또 뭘로 설명해야 돼? 이것 가지고도 설명 안 되고 저것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발음 나는 그대로 영어로 화병이라고 진단명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서라고 하는 걸 뭘 그렇죠. 하나로 설명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신병, 신. 무병. 네. 저는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뭐 한참 뭐 무속이 어떻고 네. 이제 그래서 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신기 뭐 이런 거죠. 저는 이 무속적인 그것이 예지력. 많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나는 개인적인 느낌은 그 무속적인 건 원시인 때부터 있어 온 거거든. 네, 네. 그것이 네.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네. 우리나라 정서에 제일 바탕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뭐 요새 정치적으로 뭐 무속이 어떻고 이래 떠들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의 마음의 근저에는 무속적이다. 네. 내 생각은 그래요. 네. 그것이 표현되고 안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좀 다르다 뿐인 거지. 그렇죠. 무속적인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병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병이라고 이제 올라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진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서가 그렇게 붙어 있어요. 예, 그만큼 좀 독특하다 그런 뜻이. 네. 예, 오늘 그 문화예술에 한국의 어떤 뭐 정서와 관계되는 거를 정말 간단 명료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좀 쿨해졌습니다. 네, 아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